또 반면에 저혈당 상태. 여러분 배가 존나 고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여러분이랑 이제 강의 끝나고 막 7시에 뭐 질문 받고 이러다 보면 저녁 식사까지 싸우지 못하니까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점심 때 좀 가볍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특히나 아침 식사 않고 점심을 가볍게 먹거나 이러면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 꼭 저녁 때 갈 때 존나 배고파요. 근데 실제로 그때 배고픔을 넘어서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때가 저혈당 상태예요. 그러면 그 저혈당 상태는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 코티졸 성장 호르몬들의 등의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글루카곤은 자연스럽게 혈당치를 어떻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높여주는 호르몬이고,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혈당치를 어떻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예, 낮춰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때 그 저혈당 상태에서 글루카곤의 분비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래요? 옆에 음식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에 비치를 해놓다가 몇 알을 먹어요. 이렇게. 그러면 당이 쫙 올라가죠? 그럼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상 혈당 상태로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고혈당 상태가 되면 우리 인체는 어떻게 되냐면 그 혈당이 소변에 나는 걸로 빠져나가 버려요. 당뇨병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몸이 어떻게 돼요? 저혈당 상태로 바뀌게 돼요. 그럼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처먹어요. 많이 처먹어요. 근데 혈당이 또 올라가요. 근데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니까 높은 혈당을 간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못하고 또 소변이나 이런 걸로 분비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처먹고 혈당 올라가고 분비해 버리고 또 처먹고 또 혈당 올라가고 분비해 버리고. 근데 그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몸 안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뇨병인 환자들의 전형적인 증상이 단뇨, 많이 오줌을 싸고, 다음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식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 예. 이해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해 볼게요. 당뇨병 걸리는 사람들의 소변은 당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그 혈액에 있던 당이 소변을 통해 분비돼서 나가니까 만약에 내가 소변을 보는 화장실에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소변이 똑똑똑똑 예를 들면 변기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생리학적 특성 때문에. 그럼 떨어졌는데 집안에 갑자기 개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화장실 쪽으로 온다. 그러면 자신의 소변에 당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남성 그 대중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 개미가 막 있거나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끓는 경우를 보면 거기 당뇨병 환자의 소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 당뇨병 환자는 소변을 통해 당이 많이 분비되고 만다. 그러니까 당은 결국 뭘로 써야 되는데 원래 에너지로 쓰기에 저장돼야 되는데 저장하지를 못하고 계속 바깥으로 배출된다. 무슨 분비가 원하지 못하니까 인슐린의 분비가 원하지 못함으로써 혈당을 인체 저장 에너지원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게 첫 번째 줄에 있는 거고요.